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면회한 접견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해유와 은폐, 왜곡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당사자 정성호 의원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언론에 너무 이렇게 거론이 돼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또 의정 활동 오래 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거론될 때가 없었던 것 제가 같다고요. 15년 동안 예.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알려줬냐고 그런 농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완전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예, 한데요. 네. 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무부의 그 접견록 좀 네. 달라고 네네. 사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또 거절당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제가 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접견한 시간이 한 30분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서 채 한 20초 정도도 안 되는 몇 마디 말을 갖다 발췌해 갖고 네. 제가 두 사람을 회유하고 입막음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접견록 전체를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발췌해서 단락을 이제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은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맥락으로 제가 그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보공개법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접견록을 누가 반출했는지 예. 이 접견록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조차를 기록하게 되는데 기록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당사자한테도 공개를 지금 못 해주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는 JTBC에서 최초 보도가 됐고요. 네네네. 세 군데 정도가 갔다는 얘기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알고 기사를 썼을까요? 이 내용을 교도관이 유출했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게 교도관이 회유라고 느꼈다고 하면요. 예. 형집행법에 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당사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려고 하면 접견을 중지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도관이 직무유기한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만 언론에 노출돼 갖고 언론에 취재를 했는데 네. 이게 검찰 통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이게 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에 이게 직무상 아니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걸로 고발 고소를 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정치적인 사건들을 고소고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늘 정치 사건을 사법화하는 건 별로 안 좋죠. 네. 그러나 당에서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에서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 유포를 하고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이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접견록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수처에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라인 검사들 다 고발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견 그 시점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해 10월하고 올해 1월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두 사람 접견했다는 건데 장소 변경 접견인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가는 겁니까? 회유와 입단속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도관이 입회해 갖고 네. 수기로 메모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은 녹음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지금 녹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 제가 그 두 사람과는 201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알게 되어 갖고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본선까지 같이 치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참모이고 제가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일도 시키고 이러저런 선거운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연말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서울도 다가오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간 거죠. 네. 그러나 기소 전에 만약 가게 되면 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소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네. 김용 부원장이 먼저 갔기 때문에 좀 먼저 12월에 갔던 거고요. 정진상은 또 설 전에 갔던 거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가서는 특별한 얘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재판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네. 이게 공소장 읽어보니까 공소 사실이 정확히 특정이 안 돼 있고 대개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 증거더라. 들었던 거. 예, 들었다고 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기억을 잘 생각해서 재판 준비 철저해라는 얘기를 한 20분 정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건강관리 잘해라. 이게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푸시업도 하고 운동 잘해라.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런저런 잡담했습니다. 네. 잡담하면서 뭐 전직 그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으니까 마음 중심 잘 잡고 수영생활 잘하고 또 나중에 이재명도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네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나오면서 네. 그중에 일부를 발췌해 갖고 짜집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거 알았습니까? 만나러 가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비서들이나 예. 또 이재명 대표 본인 당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성호 의원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 접견하러 가신 겁니까? 예, 그런 거죠 사실. 네. 자, 그러면 시간을 보면 네네. 김용 부원장 만나는 12월인데 그때 이제 특히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가 막 그 얘기를 막 했을 때 네네. 무렵이거든요. 네네. 그 시기가 또 문제되고 또 정진상 실장 만날 때는 1월 18일인데 네네.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돌아온 다음 날이거든요. 네네. 이 시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좀 언론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오비락이라고 하는데 예. 대개 이 장소 변경 접견 시청은 한 1주 이상 전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그 1주 전에 했던 거고요. 아하. 특히 김용 부원장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대개 정진상 실장과도 그 대통령